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용량도 있죠. 전압. 이게 배터리가 앰프가 힘을 잘 낼 수 있는 것은 12V 때보다는 14V 때가 힘을 잘 낼 수 있다. 그리 볼 수 있고, 또 앰프 내부의 어떤 소자에 따라서 12V라도 잘 낼 수도 있고 14V 더 이렇게 효과를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꼭 14가 된다고 해서 이 앰프가 효과가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와트 수를 출력을 많이 뽑아낸다는 것이 음질을 좋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음질이 좋다 나쁘다는 와트 수, 전압의 볼테지하고는 무관하다 볼 수 있고, 대신에 와트 수, 이게 전압이 높으면 좋게 느껴지는 이유가 베이스 전류가 앰프에서 힘을 많이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는, 서브우프 베이스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앞에 신호가, 베이스 신호가 들어오고, 볼륨을 올렸을 때, 중저음, 중음, 고음 신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러면 베이스 신호의 양과 중음, 고음, 그 미드 베이스의 신호의 양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양이 베이스가 볼륨이 적을 때는 괜찮은데 볼륨이 올라갔을 때는 베이스 신호가 고음 신호가 동시에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륨이 커지면 서브우프 소리가 내는 에너지가 미드 베이스나 중음 고음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적을 때보다. 똑같은 레벨, 리니어리티를 유지하면서 올라갔을 때 베이스가 막강하게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볼륨이 적을 때는 미드 베이스와 중음 고음 이 세 가지 하고 베이스 하나 치면 베이스가 더 적게 먹다가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드 베이스, 중음, 고음의 이 세 가지가 빼먹는 양보다 서브우퍼에서 빼먹는 양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전류량을 빼먹는 게. 그래서 베이스,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베이스 쪽에는 전류가 더 많이 소비되니까 그 전류가 소비되면서 배터리 전압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게 전원 공급이 원활하게 앰프 쪽으로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찌그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시원하게 쏴줘야 되는데, 배터리에서 시원하게 쏴줘야 되는데, 전류를. 그렇게 못 쏴주는 겁니다. 전압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전압이 유지되면 시원하게 쏴주니까 베이스가 제대로, 전류를 먹고 힘을 발산하는 겁니다. 신호가 들어오는 만큼 전류를 먹고 발산하는 겁니다. 근데 전류가 전압이 좀 떨어져 있을 때는 신호가 들어오는 만큼 가지고 스타트 모다가 키를 넣었을 때 준비되어 있는 배터리의 전류를 스타트 모다가 내 생각에는 그런 것들은 막 600A씩 먹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일반 우리가 디젤차 CC 높은 것들이 승용차가 한 150에서 200A가 스타트 모다 돌아갈 때 먹거든요. 그러니까 가솔린 차들은 보통 100A 초반 일이 먹습니다. 소형 가솔린 차들은 100A 미만 이렇게 8, 90A 먹고, 그게 이제 스타트 모다가 낑낑낑낑낑 돌 때 그때 잠깐 0.5초 동안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키를 껐을 때는 스타트 모다에 전기가 꺼져야 되고, 키 들어갔을 때만 스타트 모다에 전기가 들어가야만이 이제 시동이 걸리고, 시동 걸고 나면 키를 탁 놔야 깍 하면서 소리가 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계속 잡고 있으면은 스타트 모다에 전기가 들어가고 있으면 이게 시동이 걸렸는데도 잡고 있으면 시동보다 스타트보다 속도가 늦다 보니까 막 이빨을 깔아먹는 소리 나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키를 끄면 스타트 모다 전기를 딱 끊어집니다. 그거는 아주 적은 소형차나 굉장히 큰 대형 중기차나 똑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그 대형 중기차에 시동을 켤 때 그 쓰는 스타트 모다에 넣어주는 그 전기를 끊었다 넣었다 해주는 그 부속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겠죠. 이 부속은 엄청 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시중에 나오는 일하기 좀 편리하고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거는 안 쓰고 이거를 저는 옛날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을 때는 신호가 들어오는 만큼 전류를 땡기고 싶어도 안 보내주니까 못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게 베이스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V를 유지하면 베이스가 빵빵하다, 음질이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앰프의 음질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항상 시동 켜면 소리 좋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동을 껐을 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부분을 이제 볼륨을 올렸을 때 전압 유지 장치를 레귤레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14V 시동을 켰을 때는 깨끗한 전류라고 볼 수 없죠. 이렇게 우리가 시동을 끄면 DC 전류의 배터리로 통해서 완전한 DC 전류를 앰프가 공급받는데, 그러면 깨끗한 전기입니다. 완벽한 DC. 그러면 그때는 앰프 이런 종류 기기들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14V 유지할 때 시동을 켜지 않습니까? 그럼 알터네이터에서
이렇게 약간의 맹류가 발생합니다. 맹류는 안전한 DC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알터네티브 자체가 AC 교류 발전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이오드와 레고레다를 통해서 DC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근데 완전한 DC를 전환 못 시키는 거죠. 근데 차에 기본적인 차 자체에 붙어 있는 전기 장치가 그 전기를 쓸 때는 그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좀 더 섬세한 음향 기계에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고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시스템일 경우에는 맹류 전기가 들어오면 음질이 안 좋다, 그거는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맹류 전기를 정류 장치를 통해서 깨끗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정류 장치는 음질을 좋게 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압만 14V가 올라갔다고 해서 음질이 좋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갑습니다. 라우르 사운드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전원부에 대해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기기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전기 소모가 많겠죠. 그래서 차에 기존 OEM 배터리를, 납산 배터리를 드러내고 인산철 배터리나 아니면은 더 좋은 예전에 많이 썼던 옵티마 배터리, 라이팅 배터리, 오디세이 배터리, 여러 종류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질 위주의 배터리도 있고 전압에 도움이 되는 배터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근데 오늘은 전압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오디오 전압은 통상 앰프가 12V에서 14V 그 사이에 개발자들이 와트 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인 우리들도 시동을 끄면 12V, 그리고 시동을 켜면 14V.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납산 배터리의 자기 몸값은 12.2V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동을 켜면 14.2나 14.4 됩니다. 통상 그냥 12, 14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동을 켰을 때는 14고 시동을 껐을 때는 10입니다. 왜? 이 배터리 전압이 12V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배터리도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납산 배터리 종류가 있고, AGM 배터리는 요즘에 많이 꼽히는 차고, 일종의 다 리튬 배터리가 아닌 것들은 통상 다 12V짜리입니다. 리튬 배터리 중에서 인산철 배터리는 13.6V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에 쓸 수 있는 겁니다. 리튬 배터리 중에서 폴리머 또는 이온 배터리는 자동차의 전압이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 전압은 14에서 12V 사이에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이게 인산철 배터리, 이거를 원래 본네트 쪽에 OEM 배터리를 드러내고 이 인산철 배터리 13.6V짜리를 꽂아도 되고, 아니면 OEM 배터리를 그대로 두고 교환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두고 트렁크에다가 보조 오디오 전용을 해서 인산철 배터리를 이 차는 넣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이제 13.6V, 시동을 꺼도 13.6V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점은 뭐냐? 이런 음향기계 파워 앰프들이, 이런 파워 앰프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3마력 앰프다, 2마력 와트 소리 치는 것도 1kg 1000W, 2000W 앰프다 했을 때 그 1000W, 2000W를 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 쓰는 경우는 주로 이제 서브우퍼를 여러 개를 직백열로 연결해서 쇼카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안 씁니다. 이게 주로 이제 땅덩거리가 큰 미국에서는 그런 이제 이게 픽업 차 같은 데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우퍼를 가득 달고 또 쇼에 가서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런 용도는 모르겠지만은 쇼하는 차가 아니고, 일반 매니아면 이런 앰프가 만약에 2000W라도 2000W 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앰프를 구매할 때 우리가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240마력짜리 차를 사게 되면 100마력만 써도 그 100마력이 여유있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앰프도 2kW짜리를 사면 1kW만 써도 그 음의 변화가 안정적인 나쁜 쪽의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어떤 행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압도 이게 앰프가 필요한 전류, 앰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앰프가 여러 개가 먹었을 때, 소비할 때 필요한 전류가 있을 겁니다. 그 전류가
좀 이렇게 통상 우리가 30에서 70A 먹다 보면 됩니다. 그 선에서 통상 우리가 움직이는 카오디오의 시스템들이 소모시키는 전류량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앰프를 두세 개 달았을 때는 한 50A 미만에서 다 해결됩니다. 근데 앰프가 좀 많고 우퍼가 좀 더 크고 스피커가 좀 크고 소리가 전반적으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차는 음질을 떠나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차들은 70A 전후 80A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100A 잠깐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A 이상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맥스 한 80A 대 음악적으로 들었을 때 그러면 이제 보통 좀 큰 소리는 50A 대. 그것도 지속적으로 50A, 80A 먹는 게 아니고 베이스가 강하게 발산될 때 순간적으로 먹는 암페어를 말하는 겁니다. 암페어가 전류를 말하는 거죠. 그리 보면 통상 이제 50 전후가 먹는다. 좀 꽤 크게 어느 정도 크게 했을 때 이 시스템 규모가 큰 이런 차들은 30에서 50을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다. 그리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용량도 있죠. 전압. 이게 배터리가 앰프가 힘을 잘 낼 수 있는 것은 12V 때보다는 14V 때가 힘을 잘 낼 수 있다. 그리 볼 수 있고 또 앰프 내부의 어떤 소자에 따라서 12V라도 잘 낼 수도 있고 14V짜리는 더 이렇게 효과를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꼭 14가 된다고 해서 이 앰프가 효과가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와트 수를 출력을 많이 뽑아낸다는 것이 음질을 좋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음질이 좋다 나쁘다는 와트수 전압의 볼테지하고는 무관하다 볼 수 있고 대신에 와트수 전압이 높으면 좋게 느껴지는 이유가 베이스 전류가 앰프에서 힘을 많이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는 서브우프 베이스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앞에 신호가 베이스 신호가 들어오고 볼륨을 올렸을 때 중저음, 중음, 고음 신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러면 베이스 신호의 양과 중음, 고음, 그 미드 베이스의 신호의 양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양이 베이스가 볼륨이 적을 때는 괜찮은데 볼륨이 올라갔을 때는 베이스 신호가 고음 신호가 동시에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륨이 커지면 서브우프 소리가 내는 에너지가 미드 베이스나 중음 고음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적을 때보다. 똑같은 레벨, 리니어리티를 유지하면서 올라갔을 때 베이스가 막강하게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볼륨이 적을 때는 미드 베이스와 중음 고음 이 세 가지 하고 베이스 하나 치면 베이스가 더 적게 먹다가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드 베이스, 중음, 고음의 이 세 가지가 빼먹는 양보다 서브우퍼에서 빼먹는 양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전류량을 빼먹는 게. 그래서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베이스 쪽에는 전류가 더 많이 소비되니까 그 전류가 소비되면서 배터리 전압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게 전원 공급이 원활하게 앰프 쪽으로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찌그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시원하게 쏴줘야 되는데 배터리에서 시원하게 쏴줘야 되는데 전류를 그렇게 못 쏴주는 겁니다. 전압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전압이 유지되면 시원하게 쏴주니까 베이스가 제대로 전류를 먹고 힘을 발산하는 겁니다. 신호가 들어오는 만큼 전류를 먹고 발산하는 겁니다. 근데 전류가 전압이 좀 떨어져 있을 때는 신호가 들어오는 만큼 전류를 땡기고 싶어도 안 보내주니까 못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게 베이스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V를 유지하면 베이스가 빵빵하다, 음질이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앰프의 음질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항상 시동 켜면 소리 좋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동을 껐을 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부분을 이제 볼륨을 올렸을 때 전압 유지 장치를 레귤레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14V 시동을 켰을 때는 깨끗한 전류라고 볼 수 없죠. 이렇게 우리가 시동을 끄면 DC 전류의 배터리로 통해서 완전한 DC 전류를 앰프가 공급받는데 그러면 깨끗한 전기입니다. 완벽한 DC. 그러면 그때는 앰프 이런 종류 기기들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14V 유지할 때 시동을 켜지 않습니까? 그럼 알터네이터에서 이렇게 약간의 맥류가 발생합니다. 맥류는 안전한 DC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알터네이터 자체가 AC 교류 발전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이오드와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DC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근데 완전한 DC를 전환 못 시키는 거죠. 근데 차에 기본적인 차 자체에 붙어 있는 전기 장치가
그 전기를 쓸 때는 그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좀 더 섬세한 음향 기계에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고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시스템일 경우에는 맹류 전기가 들어오면 음질이 안 좋다, 그거는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맹류 전기를 정류 장치를 통해서 깨끗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정류 장치는 음질을 좋게 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압만 14V가 올라갔다고 해서 음질이 좋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모든 기기의 전류의 어떤 전류를 원활하게 보내고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그 전압 유지를 위해서 인산철 배터리가 보조 배터리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보조 배터리가 앞에 알터네이트의 전기를 공급받아서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이제 굵은 선을 배터리 쪽까지 이제 뽑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알터네이터가 이 엔진에 보면 저기에 붙어 있습니다. 저 벨트에 붙어 있는 약간의 구리가 보이는 저기 알터네이터입니다. 이제 교류 발전기죠. 그리고 이 전기가 이게 단독으로 배선이 요 뒤에 보면 이게 요 있지 않습니까? 저 선명도가 좀 떨어지네. 이 핸드폰 카메라도. 저 체결되어 있는 쪽에 요쪽 라인 요 라인으로 요거로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리 와서 이 배터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잠깐 요 공구를 치우고 하겠습니다. 요 보이는 거 있죠? 요 선이 알트에서 다이렉트 체결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마이너스는 어디 있느냐? 그 알트가 마이너스도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그 엔진 몸통에서, 이 엔진 엔진 몸통에서 요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엔진 몸통에서. 그리고 그러면 마이너스는 이리 오고 플러스는 배터리를 바로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진 몸통에서 전류가 많이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아스를 시켜서 이런데 하나 더 굵은 선을 체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 더 좋습니다. 마이너스 신호가 전기가 잘 들어오니까. 그럼 여기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뒤로 갈 전류를 공급할 퓨즈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인산철 배터리까지 전기를 공급해 주는 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연결해서 여기다가 연결해서 통과해서 휴즈를 거쳐서 요 릴레이를 거쳐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 릴레이를 이제 거칠 때 이 릴레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시동을 켰을 때 이게 2단 키 ACC 말고 2단 키를 켰을 때 이게 안에 강력한 자석에 의해서 붙는 겁니다. 그러면 인 아웃 또는 인 아웃 바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 두 구리의 선이 탁 붙습니다. 붙으면 전기가 서로 통하게 되고 스위치 전기에 전기가 꺼지면 이게 탁 떨어지면서 앞배터리와 뒷배터리를 분리하는 거죠. 이 릴레이가 없으면 앞배터리와 뒷배터리가 시동을 켜놨거나 바로 다이렉트 연결되어 있으면 전압 차이에 의해서 자연 방전을 서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동을 껐을 때는 항상 이게 꺼주는 게 좋다. 이게 앞뒤 배터리를 연결하고 있는 플러스의 선을 차단시키는 게 좋다. 이게 주행 충전기 종류도 있고 이제 이런 대용량 릴레이 종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리 입력되고 요 릴레이가 스위치 전기가 시동을 켜면 2단 키에서 이리 붙어서 뒤로 뒷배터리로 공급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작업하는 중입니다. 근데 보조 배터리를 넣을 때는 반드시 이는 튼튼한 릴레이가 있어야 된다. 앞배터리와 뒷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릴레이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고 고장 잘 안 나는 릴레이, 암페어가 뭐 200A 이상 지나가도 그렇게 열 발생이 없는 릴레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건 좀 큰 겁니다. 일단 커야 이 두 선이 딱 붙어서
우리가 뭐 피스로 체결해서 볼트로 체결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스피닝 전자석 코일 전자석 코일의 힘으로 의해서 딱 붙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릴레이들은 한 30A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릴레이는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크고 이 속에 있는 접지점이 넓은 거 그게 들어가야 열 발생이 많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 작업에 이제 필요한 이게 이제 요는 이제 수분이 많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본네트는. 그래서 이 방수에 쉽게 말하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것을 배선 결선과 처리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 해본 겁니다. 지금 이 차는 뒤에 인산젤 배터리 오디오 전용 보조 배터리가 전류가 아웃이 되면 리니어 전기를 생산하는 기기로 통과해서 리니어 전기를 뺏게 되고 그리 통과하는 순간 맥류기가 다 없어지고 오디오 기기 속에 컨덴서나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음악을 재현하는데 더 좋은 역할을 한다. 리니어 전기가 그는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이제 이 배터리와 이 앞쪽 합산 배터리와 인산젤 배터리에 체결되어 있는 전기를 또 전류 캐패시터라 그러죠. 이게 전류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전류 장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기기가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요쪽에는 여기에 배터리에는 아주 고급 터미널이나 고급 배선을 쓰진 않습니다. 어차피 인산철 배터리 그 출력부터 좋은 선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고급 시스템에 왜 이런 간단한 이게 단자를 쓰고 뭐 이러지? 그런 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다. 배선을 일단 이게 여기는 실내가 아니고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늘 습기가 많이 차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배선이 이렇게 공기 중에 실내도 마찬가지지만 노출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본네트 안 이쪽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배선을 깠을 때 구리선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이 구리선이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배선을 까는 방법이 칼로 돌려서 할 수도 있고 칼은 또 불안하니까 요 배선 피복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피복 두께가 있으니까 요 터미널 링 단자에 이제 들어갈 만큼 요 피복을 반 좀 이렇게 찝어서 피복을 이렇게 씹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요 정도 깍 다 피복을 다 자를 필요는 없고 조금만 자르면 이렇게 빼내면 되는데 그냥 손가락 아프니까 요리 집어서 요리 제끼주면 여기 뭐 반도 안 잘라도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리가 떼면 이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터미널에 물려야 되지 않습니까? 터미널 준비 안 해가지고 일상적인 터미널 쓰면 뒤에는 굉장히 비싼 터미널 다 썼습니다. 이게 로든 도금된 거, 검 도금된 거 이런 식으로 다 썼고 여기서는 이걸 씁니다. 요거를 이제 벗겼으니까 여기 넣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이 피복 벗기고 나면 구리선에 이게 굵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 구리선에 굵기에 최대한 알맞는 링 터미널을 쓰는 게 좋겠죠. 요리 딱 꼽았을 때 여기 한 이 정도 넣을 때가 딱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어도 또 이게 산소 접촉되는 것도 많고 또 그 카발라면 힘들지 않습니까? 요또 볼트가 좋아질 수도 있고 요 정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앞차기야 뭐 여러 가지 뭐 저는 이 공구를 처음부터 썼습니다. 왜 이 공구를 썼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뭐 몇 개째 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찍고 간단하게 1차적으로 찍고 또 건너 이렇게 한번 찍었으면 그 다음에 살짝 찍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번 살짝 찍어주고 찍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찝는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넓게 한 방에 찝는 공구가 지금 제가 본 별에는 없습니다. 요거 갖고
두 번을 나눠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얇은 슬리버 찍을 때는 이 넓게 찝는 공구가 있는데 이렇게 이 슬리버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힘을 세게 안 해도 싹 오므려드는데 이거는 뻣뻣한 세고 두껍지 않습니까? 동 자체가. 그래서 요것들을 이게 강력한 좁은 공구가 이렇게 눌려줘야지 이렇게 압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자리를 옮기가면서 이쁘게 찍어주면 큰 거 하나, 물론 큰 것도 저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이런 식으로 좀 정밀하거나 우리가 이게 접지 어떤 결선의 어떤 행태를 볼 때 좀 이렇게 불안정하게 찍힙니다. 그래서 요 공구를 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공유상 보이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찍어보면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공장에서 기계 찍은 거 비슷하게 뭐 큰 기계에서 꽉 이게 팔각으로 꽉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보다 못지않다 이 말이죠. 모양이야 팔각이지만 이 배선 자체가 이렇게 헐겁게 찍게 됐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통상 우리는 이제 요게 투버 같은 거 딸린 넣는 거 꽂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내 작업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야외 쉽게 말하면 실내가 있기 때문에 본네트는 전기 테이프를 가지고 요걸 일단은 감아야 됩니다. 수축 튜브를 씌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축 튜브보다는 전기 테이프를 먼저 감아야 되고 주로 카센터에서는 이제 이런 걸 안 하고 납을 많이 쓰니까 인두기로 여기다가 이제 열을 가해서 납을 싹 덮어버려도 괜찮죠. 근데 이제 납을 자꾸 쓰게 되면 계속 쓰게 되고 우리 몸에 해롭기도 하고 또 납이 여기에 열을 가게 되면 이게 저가형 배선은 뭐 상관없겠지만 이미 뭐 좋은 배선이 아니니까 고급 배선을 납을 자꾸 열을 가하면 이 성분들이 구리 성분들이 행질의 변화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은 또 좋은 걸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납을 안 쓰고 납보다도 그냥 여기 더 나을 겁니다. 제가 납을 한 것보다 여기는 그러면 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틈도 이렇게 제끼면 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지 그죠? 결국은 이게 숨을 쉴 수 없는 수준의 테이프로 쭉 당기면서 항상 첫 번째 감을 때는 이렇게 쭉 당겨야 됩니다. 이렇게 쭉 당겨서 감고 또 쭉 당겨서 감고 이렇게 이 전기 테이프가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겁니다. 이게 햇빛이 짱짱 비치고 이런 야외에서 내나 전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노출되는 부분에도 이걸 대신에 이제 여러 바퀴를 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뭐 이게 햇빛을 보고 이래 않지만 행진열이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도 많고 또 겨울에는 또 주차해 놔면 엄청 춥고 이게 여러 가지 혹한 공간에 이게 존재하게 되는 배선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배선 요 안에 이렇게 보면 저가형 배선을 쓰면 세월이 지나면 부러집니다. 얇은 배선들이 열 받아가지고 차 이렇게 열에 의해서. 그래서 항상 이랬던 저랬던 이 본네트 안에 보면은 피복이 이렇게 난연 이거 불련 종류의 플렉시볼 이게 피복을 다 입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는 안 하지만은 일단은 요 정도로 해가지고 눌리 보면 이 정도로 감으면 이게 뭐 물이 뭐 담가나 뭐 들어갈란가 모르겠지만은 뭐 이 정도면은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래 해놔놨고 이제 요걸 하는 겁니다. 수축튜브를 필요한 만큼 보기 좋을 만큼 잘라서 요 상태에서 우리 하고 나서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게 일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일이 깨끗하다. 위험한 인두기를 또 뭐 이렇게 또 갖고 이 현장에 가올 필요도 없고 또 다른 뭐 그리스를 바른다 해도 그것도 손에 막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만 해도 제가 항상 한 번씩 제가 오디오 많이 했다고 자랑은 하는 거 아니고 한 30년 넘게 했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장사치기로 오디오를 하진 않았고 항상 내가 이거 하는 일이 재밌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제 스스로가 자꾸 그런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파고들고 연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뭐 차 판다고 10년 있다 오는 사람도 있고 15년 있다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차 폐차한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작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한 거와 테이프 안 치고 그냥 피복만 씌워놓은 거와 또 이거 수수튜브만 씌워놨던 거 다 종류별로 많지 않습니까? 실내에도 그 배선들이나 스피커 배선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본네트도 항상 휴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한 거는 그냥 10년이 지나도 까보면 녹이 안 쓸고 때도 없습니다. 때마저도 없습니다. 녹이 아니고 정말로. 그런데 이제 테이핑도 안 하고 스투트도 안 하고 이제 피부 딸리 넣는 캔만 이렇게 씌웠다. 구리가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여기 녹슨 거는 당연한 거고 이쪽까지도 스르르 이 피부 속으로 침투돼 가지고 여기에 접촉도 아까 조금 찝었지 않습니까? 찝는 것도 얼그하게 찝어주고 못 모르고 그러면 그 찝는 데서 전기가 막 이거 저항을 받습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콱 이렇게 못 잡아주면 그냥 한두 번 잘못 찝고 매 안 찝으면 이게 저항이 발생하면서 녹도 썰고 산소가 들어가면서도 녹도 썰고 그러면 거기 이제 저항이 열을 받습니다. 열을 받으면 한여름에 뜨거울 때 막 한 50A씩 지나가면 열을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서서히 구리선이 녹슬기 시작하면서 한 뼘 이상까지도 심하게 썰어 있고 나중에 쭉 따라가도 다 상태가 안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침투할 수 있는 부분에 확실하게 봉인을 해야 된다. 이 정도 봉인이면은 10년 정도는 문제 없다. 그래서 보다 더 완벽한 납보다는 이게 낫다. 편리하다. 그렇게 납도 완벽하다고 보기는 힘들죠. 왜? 이쪽 부분에 또 납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볼트로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작업할 때는 항상 마이너스 터미널을 떼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4게이지고 요게는 거의 1게이지 수준의 굵은 피부 구리가 들어가도 이게 할 수 있도록 크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얇은 4게이지를 쓰니까 이 좋으면 헐렁헐렁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앞잡지로 찝었을 때 이렇게 깍 조아주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아니고 요 너른 데다가 이 얇은 구리선 여기 만약에 이어 들어갔다 헐변하지 않습니까? 좋고 뭔가 막더라도 좋을 때도 체결도 정확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요거를 좀 길게 까가지고 반 접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길이가 조금 더 까야 되겠네요. 조금 깔 때는 할 수 없이 칼로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이 조금 까니까 아무튼 이게 피복을 항상 벗길 때 피복에 한 70% 정도 벗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벗기면 이게 구리선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경우는 이만큼 길게 해가지고 이 바늘 접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설리버도 있고 한데 설리버도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설리버보다는 이 굵어졌으니까 설리버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리버. 제가 설리버를 한번 가볼까요? 이래 가지고 내가 테이핑 치고 다 하겠죠. 이 거꾸로 넣어가지고 쪼으면은 더 쪼음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설리버를 가져와서 이 설리버인데 요런 경우에 쓰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이런 설리버가 없다면 이거 바로 이렇게 하면 되고 설리버가 있으니까 요렇게 이 설리버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 보이죠? 요 안에 좀 차지 않습니까? 요 상태에서 저 터미널 홀에 넣고 저으면 육각이 좀 이렇게 좀 크게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누르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찌그러지겠죠. 쫙 펴지겠죠. 그런데 어디 구리 하나하나가 예쁜 대로 퍼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꽉 뭉치가지고 이게 아래울로 압착되어 있는 게라서 전기 흐르는 데는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리버가 더 좋습니다. 이제 없다면 아까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설리버로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 이쪽 부분에 이게 처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넣고 보기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일단 이게 물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아니면 뭐 괜찮겠는데 이건 트렁크 공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도라든가 수분이 일단은 산소가 다인다는 것은 무조건 안 좋으니까 요리하고 근데 좀 예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플러스 전기다 라는 이제 이미지를 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수주 튜브를 이런 좀 많겠죠. 이런 한 단계 단계 수가 많으니까 이 설리버가
왔다 갔다 하여튼간에. 어차피 여기 들어갔을 때 이게 조금 더 넣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또 고무 박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또 막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슬리브를 넣어서 하는 게 좀 더 완벽한 거죠. 이 수소 튜브는 뭐 희건 같은 거로 하면 더 좋은데 또 간단한 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라이터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작업량이 많고 뭐 또 정밀한 작업할 때는 또 라이터는 끄름이 생기니까 안 좋고. 그럼 요래 가지고 이게 체결하면 되겠죠. 요걸 체결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 빨간 선이 이렇게 보이면 좀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처럼 익스펜더를 씌우는 겁니다. 익스펜더를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익스펜더는 이런 겁니다. 스타킹처럼 좁지만 이 벌리면 조금 넓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제품의 질을 좀 높이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익스펜더는 종류가 많습니다. 이 익스펜더도 비싼 것도 좀 이 천으로 되어 있는 건 되게 비싸고, 그리고 비싼 것들이 또 좀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질감이. 이제 뻘건 것보다도 이게 더 보기 좋으니까 약간 조금 더 내려서, 자, 조금 짧게 잘라봤네. 요 정도 하면, 요 정도 해가지고, 요 정도 해갖고, 그래서 또 요거를 또 이용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감싸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쓸데없이 일이 많은 겁니다. 여기 끝은 이렇게 하면 살짝 일단 한번 감아주고, 요리 해주고, 이쪽도 해줘야 되겠죠. 조금 많은 것 같으니까 잘라봅시다. 자르고 오겠습니다. 그렇죠? 이 익스펜더를 좀 좋은 거를 작업 잘하면 제품의 어떤 그 질이 엄청 좋아집니다. 어떤 선을 쓰더라도. 이 별가인데, 이 익스펜더 이거 진짜 별가이거든요. 이것만 좀 좋은 걸 잘 해놔도 제품이 확 그냥 삽니다. 케이블들은. 이 익스펜더도 이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그렇게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거를 쓰느냐 따라서 맞춰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테이핑 한게 있으니까 여기 하고 또 나이따로 그냥 이 방향이 열이 될 거니까 약간 이렇게 열이 해가지고 열이 하고, 이 부분도 이걸 넣고 해야 되는데 안 넣고 했네. 건너편에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지나? 이게 씌우는 바람에 안 들어가질 것 같은데 이쪽으로 들어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방에 했으면 되는데 제가 익스펜더를 생각 못 하고 있다가, 그래도 뭐 떨어져 있어도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릴레이 인하고 릴레이 인과 배터리 휴저 터미널 아웃하고 연결될 이제 제품. 선이 아니고 이제 제품으로 변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팔면 비싸지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인쇄 좀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만 상품이 된다. 보기도 좋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볼만 합니다. 요렇게 배선을 예쁘게, 내 스타일대로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사가지고 이렇게 싹 하면 보기 좋습니다. 손님들 되게 좋아하고. 그럼 요리 좋으면서 여기 이제 슬리버 속에 얇은 슬리버 속에 구리선이 압축되겠죠. 눌리지니까. 그러면 구리선이 일단은 목이 안 설고 구리선 쪽으로 전류는 그 슬리버 그 얇은 슬리버 링 원통행 그 슬리버로 통해서 전류가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구리로 전달된 전류가 요 배선 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게 이제 압착이 잘 된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한 번 더 살짝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간 구멍 뻥뻥 뚫린 구리선은 노출 안 됐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 공간에 이제 산소가 무조건 접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고무 뭐 링 같은 게 있으면 그래 하면 되는데 고무 링도 딱 맞는 것도 잘 없고 하니까 요 이제 부틸 테이프거든요. 이거를 이 부틸 테이프인데 요거를 이제 이걸로 막는 겁니다. 이게 역할을 참 잘합니다. 좀 많이 했는데 보기 좋으려면 조금 막으면 되는데 뭐 저는 좀 많이 막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했는데 보기는 좀 막는데 이게 우리는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 재료가. 왜냐면 도어에 스피커 선을 또 이렇게 넣을 때도 또 서비스 홀이 없는 차들은 또 구멍을 내 가지고 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또 이스밴드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 보호도 되니까 하고 또 이런 고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피복도 보호도 되고 또 구멍이 난 그 쇠 부분에도 녹 서는 것도 반시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또 안전한 느낌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쓰이는 편이다. 그러면 이 정도면 뭐 까딱없지 않겠습니까? 딱 봤을 때 요리되니까 보기는 좀 거시기하다만은 일단 아무튼 됐고 요거를 이제 이쪽 부분에 체결을 합니다. 여기 이제 릴레이에다가 이제 체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래 가지고 이 릴레이는 우리가 통상 뭐 온라인에서 파는 뭐 60A짜리, 100A짜리, 200A짜리 릴레이 그거보다는 좀 센 겁니다. 좀 이게 좀 강한 겁니다. 상품화 되지 않는 이제 릴레이고 여기 이제 주로 대행 장비 자동차 말고 장비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엔진도 출력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몇만 마력짜리니까. 엔진도 엄청 크고. 그럼 시동을 걸어야 된다, 걔네들도. 걔네들 엔진도 시동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로 걸겠습니까? 이제 스타트 모터로 걸지 않습니까? 키 돌려가지고. 그 스타트 모터가 키를 넣었을 때, 준비되어 있는 배터리의 전류를 스타트 모터가 내 생각에는 그런 것들은 막 600A씩 먹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일반 우리가 디젤차 CC 높은 것들이 승용차가 한 150에서 200A가 스타트 모터 돌아갈 때 먹거든요.
그러니까 가솔린 차들은 보통 100A, 100A 초반 일이 먹습니다. 소형 가솔린 차들은 100A 미만 이렇게 8, 90A 먹고 그게 이제 스타트 모다가 낑낑낑낑낑 돌 때 그때 잠깐 0.5초 동안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키를 껐을 때는 스타트 모다에 전기가 꺼져야 되고 키 들어갔을 때만 스타트 모다에 전기가 들어가야만이 이제 시동이 걸리고 시동 걸고 나면 키를 탁 놔야 깍 하면서 소리가 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계속 잡고 있으면은 스타트 모다에 전기가 들어가고 있으면 이게 시동이 걸렸는데도 잡고 있으면 시동보다 스타트보다 속도가 늦다 보니까 막 이빨을 깔아먹는 소리 나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키를 끄면 스타트 모다 전기를 딱 끊어집니다. 그거는 아주 적은 소형차나 굉장히 큰 대형 중기차나 똑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그 대형 중기차에 시동을 켤 때 그 쓰는 스타트 모다에 넣어주는 그 전기를 끊었다 넣었다 해주는 그 부속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겠죠. 이 부속은 엄청 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시중에 나오는 일하기 좀 편리하고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거는 안 쓰고 이거를 저는 옛날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여기 키선입니다. 이게 전기가 들어가야 요게 전기가 들어가야만이 이게 릴레이가 붙겠죠. 오늘 그 릴레이에 대한 거 여러분 동상에서 좀 저는 옛날부터 이런 걸 많이 썼고 배터리 2개를 옛날부터 많이 달았었고 그래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좀 길어가지고 좀 따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시동 ACC 키 우리가 ACC 전기만 딱 넣고 음악 들으면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가 방전될까봐 걱정되니까 키를 오늘 할 뿐이지 뭐 한여름이라든가 한겨울에 추울 때야 이제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야 되니까 이제 뭐 그거 하는 거지만은 시동 켜는 거지만은 음악 들을 때 봄 가을에 날씨 좋을 때는 그냥 굳이 뭐 시동 안 걸고 음악을 들으면 조용하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차는 배터리가 100AH 짜리입니다. 100AH, 쉽게 말하면 100짜리라 배터리가 용량이 100AH는 뭐냐면 100A를 1시간 동안 흘려보낼 수 있는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100A를 1시간 동안 흘려보낼 수 있는 용량. 그러면 그 어떻게 보냐면 100A 우리 이 자동차가 오디오를 이렇게 켰을 때 아까 초기에 설명했듯이 이게 얼마나 먹을까? 내가 이 정도 켰을 때 얼마나 먹지? 그 암페어 매도하기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없지 않습니까? 이 차는 인산철 배터리에 거기에 보면 그걸 붙여놨습니다. 적상계. 적상계가 뭐냐면 그 배터리의 용량이 100A 짜리고 13.6V 짜리다 라고 이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완충을 하고 나서 세팅해주면 모니터에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배터리가 완충 때 전류가 13.6V고 100A 짜리라고 입력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전이 되면 방전되는 암페어가 나옵니다. 흐르는 암페어, 소비되는 암페어가 모니터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100이면 몇 프로 남았다, 몇 프로가 남았다, 이 행태로 계속 쓰게 되면은 앞으로 얼마 시간 동안까지 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포기가 전자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시동을 끄고 조용하게 들을 때 이게 이제 연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 안 되면 앞배터리와 뒷배터리는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동을 끄고 조용하게 좀 듣고 싶어서 이 가솔린 차도 계속 시동 켜는 것도 끄는 게 좋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듣고 있으면 배터리 전압이 이제 쭉쭉 빼무니까 이제 배터리가 100에서 99% 남았다, 98% 남았다, 내 용량이 그렇지 95% 남았다, 뭐 80% 남았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반적인 납산 배터리 종류들은 한 80% 이제 20%가 방전되면 80%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충전할 때 방전으로 보는 거죠. 20%도 그런 식으로 20%만 방전돼도 방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다 충전하고 방전하고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수명이 빠르게 이제 짧아지는 겁니다. 납산 배터리는. 근데 AGM 배터리는 좀 더 괜찮고. 근데 인산철 배터리는 뭐 거의 뭐 70%까지 방전되고 30%만 남아도 시동 켜면 충전이 쭉 빠르게 충전되고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반 납산 배터리보다 10배 이상 빠릅니다. 그리고 충전이 되고 또 방전도 사실 필요할 때 굉장히 빠르게 방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동을 끄고 13.6V인데 우퍼 개인이 볼륨이 올라갔다. 아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게 신호가 같이 동시에 서브 우퍼 미드베이스 중원 고음이 같이 신호가 커지지 않습니까? 볼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퍼 쪽에서 전기를 많이 먹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먹고 싶을 때 앰프가 이제 우퍼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그것만큼 소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내주는 배터리 쪽에서 시원하게 압력을 높여줘서 보내주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그냥 정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신호보다 전류가 딸린 상태에서 정복되면 소리가 약하거나 처지는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신호만큼 전기가 공급이 되면 타이트하고 다이나믹한 소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인산철 배터리는 13.6V에다가 방전율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시동용 배터리와 일반 우리 캠핑용 파워뱅크 배터리하고 다릅니다. 같은 인산철이라도. 시동용 배터리는 외부에서 필요한 전류가 있다. 그러면 아낌없이 시원하게 확 한 방에 쏴줍니다. 자기 전체 용량을 단 몇 초만 해도 쏴줄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찌등찌등하게 안 주려고 애를 먹이는 그런 배터리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한순간에도 200A보다 500A도 확 보내주는 스타일이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필요한 전류를 그냥 필요하나 가져가 마음대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몸값이 100이면 80, 20밖에 안 남아도 아낌없이 그냥 필요한 만큼 보내주는 겁니다. 완충됐을 때만 필요한 만큼 아낌없이 보내주는 게 아니고 제가 10%가 남아있어도 그 나머지 남아있는 10%마저도 한순간에 다 시원하게 보내주는 그런 스타일이 인산철,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들이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 차에서는 인산철밖에 못 쓰니까 인산철 배터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가 그런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카 오디오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정말 좋습니다. 외부에서 필요한 전류가 있으면 가감하게 보내준다는 거. 그러고 방전이 돼서 배가 고파요. 그러면 시동을 켜는 순간 전기를 쭉쭉 그냥 알터네이터가 뽑아주는 이 양만큼 쫙쫙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충전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 차의 경우에는 봄, 가을에 날씨 좋을 때는 뭐 야외 놀러 갔다 또는 조용히 사색을 하고 싶다. 조용한 어떤 경치 좋은 공간에서. 그러면 뭐 시동 켜면 뭐 뜨거운 열도 올라섰고 뭐 여름에는 또 추울 때는 모르겠지만 날씨 좋을 때는 시동 거는 자체도 쉽지 않습니까? 열이 펄펄펄 나오고 하니까. 봄, 가을에는 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시동 끄고 그냥 딱 문을 열든 도화를 열든 바깥쪽에서 뭐 이렇게 사색을 즐기면서 차문을 다 열어놨고 도화도 열고 트렁크도 열고 이래 이제 보름을 적당하게 켜놓으면 뭐 1시간 동안 들어도 뭐 30A나 뭐 묵으면 되겠네. 이 적당하게 켜면 두세 시간을 들어도 배터리 시동 안 걸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리 하려면 이것 때문에 설명을 했는데 그래 하려면 이 릴레이 전기가 키선에 꽂으면 안 되고 2단 키, 1단 키가 있고 2단 키가 있지 않습니까? ACC가 1단 키, 거기서는 오디오가 켜집니다. 근데 2단 키는 이제 창문을 열고 닫고 계기판에 불이 쪼라락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주행 중 상태의 전류가 흐르는 모든 전장 장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탁 켜기면 키를 놨을 때 2단 키에 머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 키선에다가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ACC만 켰을 때, 오디오만 켰을 때, 1단 키만 넣었을 때 이 전기가 붙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산철 배터리가 뭐 잘못되고 방전이 된다 하더라도 시동 켜면 아무 문제 없이 시동이 걸리지고 알터네이터 전기가 뒤쪽으로 쫙 충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인산철 배터리를 넣어서 릴레이를 넣어가지고 분리해서 좋고, 그러고 뭐 인산철 배터리는 저놈은 13V로 유지하면서 지가 5%, 10%, 20% 방전되면 자기 몸값이 13.6이지만은 13.2, 12.9, 12.5 이렇게 떨어집니다. 한 50% 방전되면은 12V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반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쿡쿡 보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틀었을 때 전류가 세게 보내주면은 자기 몸보다 붙이는 전류가 빠져나간다 싶으면은 전압이 푹푹 떨어집니다. 일반 납산 배터리들은. 저 인산철은 전압이 떨어지는 거는 좀 적고 보내주는 전류를 시원하게 보내준다는 그런 장점. 그로 인해서 베이스가 탄탄하다. 음의 왜곡이 없다. 미드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볼륨을 크게 했을 때도 더더욱 전압 유지가 필요하고 아주 시원하게 공급되는 전류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배터리를 보조 장치를 붙이고 보조 장치를 붙였을 때 앞배터리와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시동을 항상 닫고 켜야 되나 끄고 켜도 되나 이런 의구심을 그 의무점을 제가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예전부터 전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제가 알았던 것들을 여러 가지 책으로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모르면 겁이 납니다. 이 모르면 걱정되고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거부터 그렇게 쭉 알고 있었던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 동영상으로 말씀드렸고 또 과거부터는 몰랐지만은 리튬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라는 그 자체에 폴리머 배터리가 있고 이온 배터리가 있고 인산철 배터리가 있다. 이온 배터리는 우리가 일반 충전 드라이버에서는 집의 청소기 이런 충전기용에 쓰는 것이 이온 배터리 손가락처럼 생긴 겁니다. 동그란 거. 그것도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통상 그렇고 인산철 배터리는 그런데 안 들어갑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일단은 우리 뭐 놀이공원에 모노레일을 샀고 전기로 가는 뭐 카트기 골프장 카트기 아줌마들 요구르트 그 전기차 이런 것들은 또 인산철 배터리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한 전동 공구들이 다 이제 자동차 쪽으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전압이 필요한 전압이 보통 12에서 14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산철이 쓰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폴리머 배터리는 이제 강력한 이제 우리가 강력한 순간적으로 강력한 파워가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모형 헬리콥터나 드론 큰 거 물건을 딱 잡고 드론이 올라갈 때는 장난감 드론 말고 실제 이제 배달할 수 있는 드론 그거는 막 20kg, 30kg도 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막 순간적으로 또 저 방송국에서 촬영하는 카메라 큰 거 붙여갖고 쭉 날아가면서 촬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프로펠러가 돌아야 됩니다. 강력하게 돌아요. 아주 강력하게 돌아야지 올라갑니다. 뜹니다. 뜨고 나서부터 움직일 때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때는 굉장한 전류가 필요하죠. 그때는 이제 인산철 이온 배터리보다는 폴리머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폴리머가 굉장한 순간 파워가 인산철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인산철보다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쓰고 다 용도가 다르죠. 그리고 차에서는 무조건 인산철이다. 그거를 이제 이게 시중에 이렇게 폴리머라는 리튬 배터리라고 이렇게 많이 활성화된 지 몇 년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2, 3년 전부터 이거를 좀 공부를 하고 교육도 좀 받고 해서 기본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을 추가로 해서 하니까 이해도 빨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산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책 몇 장 보고 제가 알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로 확신합니다. 일단 요것까지 붙이는 것까지 작동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그니션 키라 그러죠. 2단 키가 이그니션 키라 그럽니다. 2단 키의 전기를 집어넣었을 때 ACC 전기로 오디오를 가동할 때 앞배터리와 뒷배터리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장점들을 응용하면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2단 키 이그니션 키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전기를 빼와야 됩니다. 그러면 안에서 빼올 수도 있지만 또 뭐 귀찮지 않습니까? 이 바로 옆은 대기 여기에 바로 후저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2단 키를 넣었을 때 전기가 흐르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뽑으면 되겠죠. 우리가 이게 전기를 많이 안 먹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블랙박스 달 때 퓨즈에서 삥삥 감아가지고 탁 꼽지 않습니까? 그 형태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전기를 이제 배터리 마이너스 전기를 넣어야 되겠죠. 작업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꼽습니다. 꼽고
그래서 이런 터미널도 안 교환하는 겁니다. 뒤쪽에 전류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고급이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전류 장치도 되어 있고, 리니어 장치도 되어 있고, 그럼 인산철 배터리도 되어 있다. 그쪽 부분에서는 다 고급 단자를 썼다. 근데 이 고급 시스템이 왜 이거는 안 가냐? 안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 쓸데없는 데는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연락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아이고 뒤에는 엄청 좋더만 앞에는 삐리한 거 내 같은 거 썼네. 이리 이야기할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는 좋은데 왜 앞에 이래? 이러면서 그러면 테스트하기를 이제 갖고 와야 돼요. 테스트하기를. 배터리 전기를 꼽았으니까 마이너스 터미널을 꼽았으니까 이제 전기가 흐르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키를 넣어 보겠습니다. 키를 넣으면 2단 키를 넣습니다. 2단 키를 넣었을 때 나오는 전기를 뺏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1단 키를 넣으면 여기서 많은 휴즈가 전기가 통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1단 키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ACC, 오디오, 1단 키는 오디오가 작동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 이거 연결돼 버리면, 이놈의 배터리 전기도 뺏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방전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뭣도 모르고 오디오 막 캐 놔버리고, 좋은 분위기 살린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그네션 2단 키에 해야지 그런 부분도 없고,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그러고 뒤에 충전 속도가 빠르니까 좋다. 그러면, 2단 키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놨거든요. 다 불 들어오는데 2단에서만 불 들어오는 거에서 이 휴지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배터리가 11.6V네. 이제 충전이 돼야 됩니다. 요게 이 화면상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삐 소리 납니다. 그죠? 여기 전기가 통하니까. 여기 2단 떴을 때 삐 소리가 안 나야 되는 거거든요. 됐네. 제가 이제 키 꺼보겠습니다. 2단 키만 끄겠습니다. ACC로 하겠습니다. 꺼졌죠? ACC로 했거든요. 2단 키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또 다시 AC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끄고 나서 한 0.7초 있으니까 전기가 꺼지네요. 그러면 이걸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휴즈를 한 번씩 우리가 카센터나 용품점, 특히 용품점 같은 데서 블랙박스 달고 온 거 한 번씩 확인해 보면 휴즈는 인아웃이지 않습니까? 인아웃. 그러니까 이제 초보 기사가 장착할 때는 인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부가 전장기기를 뺐을 때 인에다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 휴즈가 지자체의 휴즈는 있겠지만은 인에다가 빼오는 것보다는 이 휴즈를 거쳐서 아웃에다 빼오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왼쪽이 인이고 휴즈를 거쳐서 나가는 게 아웃이니 저쪽 오른쪽이니까 제가 이거 오른쪽에다가 전기 많이 빼먹는 거 아니겠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블랙박스 달 때 간단하게 빼오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 시간 많이 가니까 일단 다 하고 나서 켜겠습니다. 이제 체결했고, 이제 2단 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놈이 등발이 커서 붙는 소리가 뚝 합니다. 좀 등발이 커서 그렇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붙는 소리입니다. 좀 이렇게 무식하죠, 기계적으로. 그런데 용량이 세다는 거, 고장 절대 안 난다는 거, 열 안 난다는 거 써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ACC거든요. 이제 키 뺐고. 그럼 열어서 이제 좀 안정장치 여기 이런 부분이 전기 통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두 개야 같은 플러스 인아웃인 게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배터리가 어떤 이유로 방전이 됐다. 그럼 뒤에 인산철 배터리는 힘이 좋고 빵빵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뭔가 젓가락이라도 꼭 눌러주면 이렇게 꼭 해가지고 시동 걸면 걸리지 않습니까? 뒷배터리 연결되는 거니까. 시원하게 걸리겠죠. 그런 장점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끝났고, 이제 다음에 또 다른 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